이번 시간에는 학급 6단계 문제 해결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종종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이들의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학급 규칙을 얘기할 때도 규칙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계속 안 지키면요. 또는 어떤 선생님도 인사약 어기바를 잘 쓰면 좋은데 지나치게 사소한 작은 다툼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런 과정이 6단계 절차를 이해 못해서 나오는 질문일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전체적인 과정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반에서는 1단계 감정 조절 단계가 따로 있고요. 2단계가 인사약 어기바로 서로 다툼을 해결해요. 3단계는 공감 카드를 많이 활용하는데 또래 중재 활동을 주로 합니다. 여기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4단계 선생님과 상담하고요. 이것도 되지 않으면 5단계 매주 금요일 6교시 동그랗게 모여 진행되는 학급 평화회의 안건으로 올라갑니다. 이래도 되지 않으면 부모님 소환해서 상담이 진행되고요. 이렇게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학폭이나 교권위원회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1단계는 아이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130 STC를 활용합니다.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길러줘야 되는 것 중에 저는 첫 번째가 단연 이거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선생님이 예전에 이제 제가 평화교육 전문가 과정을 밟을 때 상담교육 전문가 선생님이셨는데 교도소에 가가지고 주로 살인을 하거나 오래오래 머물게 되는 무기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상담하면서 사람들이 표정이 좋고 박들어요. 저렇게 환하고 친절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죄를 저질렀을까? 흉악한 죄를. 근데 얘기를 하니까 하나같이 그 사람들한테 있던 공통점이 이거랍니다. 화가 나면 순간적으로 욱하면 눈이 안 보인대요. 이성을 잃어버린대요.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사귈 때 저는 첫 번째로 보는 게 그 사람하고 성격이 맞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지 이걸 봐야 된다고.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게 저는 학교에서도 길러줘야 될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주로 언제 화가 나는지, 자주 화가 나는 경우는 언제인지, 형이 나를 때렸을 때요, 친구가 나랑 놀지 않을 때요, 놀이에서 졌을 때요. 아이들이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 몸에 마음의 변화를 찾아보게 합니다. 화가 났을 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심장이 쿵쾅쿵쾅 빨리 뛰어요. 머리에 열이 나고 얼굴이 빨개져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물이 나요. 이렇게 자기 감정을 들여다볼 때 저는 감정 조절의 1단계는 성공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포스트잇을 한 장씩 나눠줘요. 포스트잇에는 화가 났을 때, 가장 화가 났을 때를 지금부터 떠올려 보고요. 플러스 1부터 5까지. 가장 화가 난 건 플러스 5겠죠. 이렇게 가장 친했던 친구가 뒷담화했다는 걸 알았을 때라든지 자기 삶을 돌아보고 그때를 적어요. 그리고 분노의 화산이라고 하는 활동을 합니다. 칠판에 제가 화산을 예쁘게 그려요. 그리고 나서 옆에 줄을 5칸으로 그려요. 그리고 가장 윗칸은 플러스 5인 가장 화가 난 상황을 붙여놓습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난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제일 위부터 읽어주죠. 예를 들어서 친구가 뒷담화를 했을 때 혹시 나도 이런 경험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친구랑은 지금은 어떻게 지내요?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공감 지수, 몇 명이나 이런 일을 겪었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공감하는지를 아이들이 함께 얘기를 나눠요. 그리고 나서 한 영상을 보여줘요. 서로 주차하다가 벌어지는 사건인데 나중에는 엄청난 차와 차끼리 부딪히는 엄청난 영상이 나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2가지 1단계 감정 조절 사례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130 공식이고 두 번째는 STC 감정 조절 버튼인데요. 먼저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화가 났을 때 화를 참는 나만의 비법이 혹시 있습니까? 선생님께도 여쭤볼게요. 선생님은 화가 나셨을 때 아이들이 너무너무 떠들고 또는 아이들 때문에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저는 교실 밖으로 나가요. 밖에 나가서 숨을 고르게 쉬면서 한 1분 정도 있다가 돌아와요. 그러면 화를 내지 않아도 아이들이 싸해요. 그렇다고 문을 쾅 닫고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으셔야 됩니다. 소피가 화나면 정말 화나면이라는 책을 좀 읽어줬어요. 이 책에서 소피는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달리고 또 달려요. 아이들에게도 물어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어떤 아이는 저처럼 자리를 떠나기도 하고요. 음악을 듣는 아이도 있었어요. 명상을 하기도 하고요. 숫자를 세는 경우도 꽤 많네요. 선생님은 어떤 방법을 써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있을 곳은 교실이잖아요. 집이 아니라. 그래서 교실에서 화가 났을 때
1310을 보통 아이들의 뇌는 동물의 뇌, 포유류의 뇌 상태예요. 그런데 이 폴리 맥클린에 의하면 포유류의 뇌가 파충류의 뇌로 가면요 돌아버리는 거죠. 배년계 상태의 파충류의 뇌가 되면은 적어도 최소 15초의 시간이 필요하대요. 순간적으로 욱했을 때. 그래서 1310을 속여줘요. 일이 뭘까요? 먼저 스스로에게 진정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승환아 진정해. 내 가슴을 두드리면서 선생님도 승환아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 이름을 내면서 승환아 진정해. 그 다음 3은 뭘까요? 3번 깊은 심호흡을 해요. 제가 손을 올리면 숨을 들이쉬고 내리면 100개 아이들하고 함께 합니다. 세 번째 10은요. 1부터 10까지 숫자를 1, 2, 3 하나하나 3개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감정 조절 버튼. 우리 조상들이 사용한 버튼도 동기유발 삼아 물어봐요. 뭘까요? 힌트 드릴까요? 치읓, 이응, 이응, 치읓. 뭘까요? 정답은 참을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바로 이 글자죠. 이게 손바닥에 한번 이거 써보실래요? 칼도자에 마음심 있잖아요. 내 심장 위에 칼이 올려져 있어요. 근데 이걸 쓰면 3번을 쓰는 것이 쉽지 않아요. 실제로 이 이야기를 해줘요. 5대 독자를 둔 사람이 3대 독자도 아니라 5대 독자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서 살인을 할 판자라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는 이걸 살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했더니 품 안에다가 인지위덕 4글자를 써서 참아라. 이게 큰 덕이 된다는 4글자를 한자로 써서 평생 지니게 하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서 장가를 들고 과거를 보러 갔어요. 몇 달 동안 예전에는 한참 걸어 다니니까 과거를 갔다가 돌아오는데 글쎄 오밤중에 돌아와 보니까 아내 방 안에 어떤 깎아준 남자를 안고 아내가 누워있는 거 아니에요. 분노한 아들이 부엌으로 뛰어가서 식칼을 꺼내서 방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품 안에 있던 쪽지가 떨어졌대요. 쪽지에 있는 글씨 참아라 참아라 알고 나서 일을 저질러라 반드시 사정이 있을 것이니 참아라. 그 순간 칼을 마룻바닥에 내려놓고 방에 들어섰습니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여보 이제 들어와 하면서 보니까 옆에 있던 사람은 아내의 절친 지금은 절에 출가한 비구니 여자 스님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우리 옛날 조상도 참을인자라고 하는 감정 조절 버튼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도 STC 버튼을 하나 가지자고 해요. 우리를 화가 나게 하는 상황은 정말 많아요. 친구들이 내 뒷담화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곧바로 뺨을 때리거나 곧바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감정 조절 버튼을 누르는 거죠. 이 버튼은 STC 버튼이라고 하는데요. S, 잠깐 멈춰. T, 그리고 생각해. C, 어떤 행동을 선택하면 쟤도 나도 좋을지, 윈윈할 수 있을지.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는 그냥 신호등으로 해요. 신호등 버튼, 빨간색 버튼, 주황색 버튼, 파란색 버튼. 자, 이제 아이들끼리 저희 반에서는 이렇게 종이컵 아래에다 STC라고 써서 이걸 배꼽에 대고 역할극을 해요. 1학년, 2학년이라면요. 이 끝부분을 잘라가지고 손목에다가 손목 시계를 만들어가지고 이 STC 버튼을 누르게 합니다. 그리고 역할극을 직접 아이들이 짜게 합니다. 반복적으로 화가 나는 상황을. 우리 반 아이들이 짠 건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수업을 끝나고 집에 왔는데 컴퓨터 게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형이 들어왔어요. 야! 형이 하는데 어디서 게임이야? 비켜! 형한테 쫓겨나가지고 한참 게임을 재밌게 하다가 쫓겨난 아이가 얘기해요. 형이면 다야? 내가 그러면 죽여버려. 실제로 이렇게까지 했어요.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때 아이가 STC 버튼이 생각났어요. 배꼽에 있던 STC 버튼을 꾹 누르면서 얘기해요. STC 버튼 작동!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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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그리고 형한테 얘기해요. 형! 뭐야? 형 배 안 고파? 당연히 배고프지? 형 내가 라면 끓여줄까? 뭐야 진짜야? 형 그런데 형이 라면 먹는 동안 내가 컴퓨터 게임 해도 돼? 네가 끓여주면? 잠시 뒤에 형은 라면을 먹고 아이는 컴퓨터 게임을 해요. 형도 좋고 나도 좋은 이런 윈윈 상황을 아이들이 생각해보게 하는 거예요. 쿠션이라는 책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우물이 얼마나 깊은지는 돌멩이 하나를 던져보면 압니다. 돌이 물에 닿는데 걸리는 시간과 그때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우물의 깊이와 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깊이는 다른 사람이 던지는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깊으면 그 말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깊은 울림과 여운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흥분하고 흔들린다면 아직도 내 마음이 얕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아이들의 돌덩이 같은 한마디에 선생님은 얼마나 깊은 울림과 여운을 가지고 아이를 기다려주고 있습니까? 그냥 지도하면 안 되고요. 저는 일주일 동안 STC 버튼을 사용하고
그 사용 사례를 글로 적게 해봤어요. 아이들이 쓴 일기글인데요. 실제로 어떤 아이는 선생님 덕분에, 이 STC 버튼 덕분에 이런 편지를 저한테 썼어요. 툭툭 치지 않기, 화나도 참기. 저는 툭툭 치지 않기는 끝냈고, 그런데 화나도 참기는 덜 그럽니다. 오늘 준수가 제 손을 쳤을 때 옛날이었으면 가만두지 않았는데 참았습니다라고 감사합니다 편지를 좀 보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파충류에 대해서 동물의 뇌로 돌아올 때 보통 최소 10분에서 15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돌아버린 아이를 바로 대화하면 안 됩니다. 풍선은 터트리는 게 아니라 풍선에 바람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아이가 연구실이나 아니면 조용한 공간에 혼자 있게 할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에게 얘기를 나눠야죠. 201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5교시에 물풍선을 가지고 노는 아이가 사라졌어요. 나중에 물풍선을 뺏었더니 막 친구들한테 쌍욕을 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애를 찾다 못 찾고 수업을 끝내는데 세상에 들어가요. 저는 사과한 줄 알았더니 지 가방만 가지고 들어 나가요. 그때 저도 겁을 줬죠. 이 교실을 나가면 다시는 못 돌아올 줄 알아라. 근데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쫓아가서 가방을 잡았더니 노아이CXX 쌍욕을 해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게 선생님에게 할 소리냐고 했더니 구유정이 들여다보잖아요. 화살을 돌려요. 밖에 있던 여자아이가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화를 내서 미안했다. 선생님은 내게 욕하는 줄 알았어. 사실 아이들이 선생님께 욕을 하면 99.9%는 이미 집에서부터 화가 났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한테 화가 난 경우를 합니다. 아이를 붙들며 많이 속상했지? 울고 있는 아이에게 말했어요. 이제 좀 마음이 괜찮니? 고개를 저었는데요. 아이에게 일단 월요일날 다시 얘기해보자 하고 집으로 보냈는데 잠시 뒤에 다시 나타났어요. 이제 좀 괜찮아? 예, 집에 연락 안 왔었죠. 아이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서 감정이 좀 돌아왔나 봐요. 아이에게 아이스크림 사주고 아이를 꼭 안아주며 월요일에는 다시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생활하자고 했더니 예 하고 밝은 표정으로 집에 돌아갔어요. 월요일날 학교에 돌아오자마자 아이가 일기장을 내요. 아이가 쓴 일기장인데 들어보실래요? 할머니한테 잔소리 듣고 아빠는 안 놀아줘요. 이 아이 엄마 아빠 이혼하고 할머니랑 사는 아이예요. 아빠는 절에 들어갔다가 한 달에 한두 번 나와요. 친구들과 노는 것도 작은 행복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냥 약한 아이예요. 선생님이 저를 도와주세요. 학교 생활이 달라졌어요. 주간 플래너를 알게 되었고 습관에 대해 알고 STC를 알고 코넬 두 줄 쓰기를 알게 되었어요. 이 자그마한 행복이 이 학기에는 큰 행복으로 바뀌었으면 해요.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짱, 선생님 멋쟁이, 선생님 매너남, 매력남 사랑해요. 선생님 사랑하고 큰 행복 원하는 땡땡땡. 제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제 마음 아시겠어요? 게다가 마지막 문장을 보고 제가 눈물 났어요. 태어나기를 잘했어요. 아이를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화가 날 때마다 떠올려주세요. 고대승이 쓴 글입니다. 화가 나서 한번 치받으려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 미움받을 용기 2는요. 철학자와 이제는 중학교 교사가 된 젊은 청년이 나누는 대화예요. 철학자가 얘기합니다. 질책을 포함한 폭력은 인간으로서의 미숙함을 드러내는 커뮤니케이션일세. 아이들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질책을 받았을 때 폭력적인 행위와는 별개로 이 사람은 미숙한 사람이다라는 통찰이 무의식에 발동하네. 이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큰 문제일세. 자네는 미숙한 인간을 존경할 수 있나? 혹은 폭력적으로 위협한 상대로부터 존경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나? 분노와 폭력이 수반된 커뮤니케이션에는 존경이란 없어. 아이들의 문제 이전에 교사로서도 내 감정의 분노를 어떻게 아이들에게 터뜨리는지, 그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공부입니다. 선생님이 화를 대하는 태도가 반 아이들이 화를 대하는 태도를 길러주게 됩니다. 아이는 말이 아니라 선생님이 아이들을 대하는 그 태도로 배우기 때문입니다.